안녕하세요. 여자 라떼 마마킹의 사람책 도서관 마마킹 추효경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66회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마마킹의 사람책 도서관 패널 소개합니다. 우짜우짜 하트님, 안녕하세요. 네, 미모가 날로 발전하시는 팍쿡의 정화백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네, 한 주간 참 많은 일이 있었고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그렇고요. 예. 제가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네. 제일 떠오르는 게 막 우리 예전 입시 때 네. 그 꼭 그 11월에 갑자기 막 추워지고 그러던 거. 입시 추위. 네, 예. 입시 추위가 딱 생각났어요 어제. 예, 맞아요. 예, 저도 이제 입시 추위뿐만 아닌 몸과 마음이 다 추운 고3 엄마입니다. 네. 예. 자, 그럼 오늘도 입시 추위만큼이나 오돌오돌 떨리는 그런 심정으로 방송을 진행하게 돼서 참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예, 그렇지만 오늘도 힘차게 음성으로 들려주는 지식 라디오, 보여주는 라디오 추가했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수능이 정말 얼마 안 남은 시점이에요. 수능을 앞두고 뉴스에서 다루는 골치 아픈 교육 이야기. 우리가 또 먼저 알고 시작하면 정보의 왕이 되는 돼지 엄마가 필요 없는 그런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하트님, 네. 하트님은 지금 이제 대학을 다 마친 입시와 관련 없는 둘째가 대학 4학년 2학기. 그렇죠. 이제 취업에 관련된 4학년 2학기. 이렇게 분기상 봤을 때 교육에 굉장히 한 고개를 넘기셨지만 그래도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가요? 왜냐면 조카가 있으니까. 조카가 예. 이제 또 초등학교 3학년이라. 우리 정화백님은 중3 학부모시죠? 그런데 아까 얘기하실 때 저는 네. 어제 패딩 사러 가고 너무 팔자 편하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자꾸 일깨워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공부 많이 해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저희가 또 모든 엄마들 청취하시는 학부모님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마마킹입니다. 오늘은 전용준 강남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 소장님을 사람책으로 모시고 학생부 종합전형 논란과 현황 및 향후 개선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중3 학부모님은 방송 청취를 꼭 정주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3 입시 학부모님뿐만 아닌 초, 중, 고 학부모님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오늘 사람책으로 66회입니다. 저희가 66회까지 달려왔습니다. 66 좋은 숫자죠. 네. 예. 오늘 이 좋은 숫자만큼 정보를 주실 전용준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마마킹의 네. 사람책 도서관 66회 출연한 전용준입니다. 오, 역시. 뭐야 이거 교육 제일 시키신 잘하셔. 거죠? 아니, 그동안 교육 나오셨던 시키신 분 중에 정말 최강이십니다. 네. 예, 저희 이런 방송입니다. 네. 보통 다른 분들은 안녕하세요만 하시는데 네. 그 멘트를 정말 쫙 안 틀리시고 예. 저 복도에서 뭐 이렇게 교육받고 오신 거 아니에요? 따로? 이상한데. 전용준 소장님은 제가 1년 만에 뵙습니다. 근데 1년 만에 뵙는데 참 저는 1년 동안 고3 엄마로 노화가 돼서 요즘 이제 눈에 노안이 와갖고 제가 이 대본도 폰트 14로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소장님은 동안을 계속 유지하십니다. 뭐 비결이 있으신가요? 오전에 출연한다고 와이프가 네. 뭘 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거 뭐죠? 뭘 주셨죠? 예. 우리 소장님의 그 꿀 동안 피부만큼 젊은 만큼 오늘 꿀 정보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소장님은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예. 우리 소장님은 뭐 검색창에 전용준 치시면 뭐 쭉쭉쭉쭉 나오는 유명 인사시죠. 예. 그렇지만 제가 친절한 마마킹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DBK 에듀케이션 대입 온라인 컨텐츠 소장님으로 활동하시고 대치 로고스 농구술 학원 대입 전문위원이시고요. 또 학생부 온라인 관리 프로그램 개발 영어 나옵니다. 투모라이즈. 예, 이거 지금 질문 드릴 거예요. 이거 뭔지. 예, 그리고 전 UAE 진학사 대입 컨설턴트를 역임하셨고요. 또 저서로는 입학사정관 멘토를 만나다 1, 2편 저수를 하셨고 TBS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2권부터 6권까지 책을 펴내셨습니다. 또 학종 마풀
그리고 이게 신간 따끈따끈한 책 같습니다. 예. 네. 학교 생활 기록부 핵심 백문백답. 이거 오, 청취자 오. 여러분께 꼭 보여드려야 될 와, 것 그거 같아요. 진짜 예. 왜 이런 걸 진작에 좀 알려주셨으면 제가 자소서를 썼을 때 뿐만 아닌 고1 학부모가 시작될 때 도움을 받았을 텐데 예. 그렇지만 저는 놓쳤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이 책을 소개할 수 있다니 참 기쁨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백문백답, 핵심 백문백답. 이 책에 대한 질문도 차후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전용준 소장님은 교육청, 학교, 학원 원장님을 또 교육하시는 이런 대단하신 분이시죠. 예. 현장 대입 설명회를 연간 100회 이상 하셨고 또 날고기는 정보의 왕들이 모인다는 대치동과 분당 학부모 대입 강좌를 연간 누적 회원 한 2,000명 이상 하셨고 대입 수시 자기 소개서 서류를 상담을 연간 200명 이상 하시는 대단히 바쁘신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뭐든지 100 이하는 없으신가 봐요. 예. 몸둘 바를 모르고 바쁘신데 어떻게 이렇게 동안을 유지하고 계시죠, 소장님? 원래 젊으신 거 아니에요? 원래 알고 보니까 되게 젊으셨던 분인 거예요. 연령대가. 제가 알기로는 연령대가 젊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갑자기 지금 고3 엄마로 이렇게 찌그러들어서 네. 위축이 되어 가는데 소장님을 뵙고 제가 1년 만에 뵙는데 나는 왜 이렇게 노화되었는데 소장님은 왜 이렇게 젊지? 사모님과 통화해 보세요. 사모님과. 소장님을 소개하면서 투모라이즈 나왔는데 이 투모라이즈가 뭐예요? 저 이거 궁금한데요. 투모라이즈 프로그램은 네. 그 DBK 에듀케이션이라고 원래 진로 전문 교육 기업체가 있는데 네.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확대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막상 고3 때 학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시는 게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누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자기소개서를 쓸 수 없고 맞아요. 면접 때 어려움을 겪다 보니 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형 자체가 고3 때 준비할 수 없는 전형이고 네.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교내 활동을 다 누적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학생부는 이제 종이로 나와 있으니까 네, 네. 분실하기도 쉽고 네. 그래서 온라인상에 본인의 교과 비교과 활동을 꾸준히 기록을 해서 본인의 활동이 어떤 특장점이 있고 어떤 대학교의 평가 요소에 부합하는지를 본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년 11월 달에 만들게 되었고요. 원래 3월 달에 이제 출시가 되어서 지금 이제 주로 학원 또 학교도 지금 이제 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도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한테도 세미나를 통해서 좀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거 되게 좋은 거네요. 저희 아이도 생기부를 보니까 22장이 나왔는데 이게 엄청난 학교 생활이잖아요. 22장이라는 게. 근데 어떻게 했나 봤더니 책 읽은 책과 뭐 이거를 본인이 하나씩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자기 관리가 되는 그런 사이트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이게 개인적으로 내가 여기에 뭐 로그인 계정을 사서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네, 사실 그 홈페이지 가보시면 네. 실제로 기본적인 그 대학교에 직접 방문을 해서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볼 수 있는 내용을 전부 끌어모아서 학생부 종합전형 자료를 전부 다 넣어놓은 사이트다. 여기에요? 예, 보시면 되고요. 방금 이제 마마킹께서 자녀분이 학생부가 22장이다. 예. 근데 문제는 학생부의 장수가 중요치 않고 그 22장이 지원하는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특정 역량이 있는데 네. 그게 과연 해당되는 본인의 개별적인 활동이 과연 얼마나 나오는지는 또 다른 네. 문제거든요. 네, 그걸 본인이 네. 직접 한 학기마다 한 번씩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네, 큰 네.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부 장수하고 상관없이 네. 실제 제대로 된 본인의 활동이 학생부에 펼쳐져 있는 것들을 한 곳에 다 모아서 이게 자소서 몇 번에 나중에 쓰게 될 것지를 네. 한 학기에 한 번씩 추적이 가능하고 관리가 오.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런 걸 네. 진작에 그러니까. 알려주셨어야지 정말. 첨단 시스템이다. 예, 그렇죠. 그러면 네. 우리가 자소서 쓸 때 2달을 넘게 아이가 고민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뭐 지금 이제 앞으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네요. 그럼 이게 1년에 연간 뭐 돈이 많이 드나요? 뭐 계정이 뭐 굉장히 부담이 되는 비용은 아니고요. 현재는 네. 이제 학원생들을 위해서 이제 뭐 공급되는 비용도 있고요. 네.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계정 하나당 1년에 사용하는 게 33,000원입니다. 괜찮네요. 그러니까 33,000원만 네, 네. 내시면
본인의 학생부의 뭐 창체 활동 동아리든 예, 예. 교과 세특이든 독서든 모든 내용을 오. 넣고 실제 입학한 선배들의 사례들을 다 확인이 다 가능해요. 와.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본인이 간접적으로 이제 비교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본인의 학생부가 어느 대학교 어떤 전형을 향하고 있는지를 예, 예. 파악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내가 먼저 이제 저희 둘째도 연년생이라 둘째인데 고2예요. 그럼 지금 고2 이제 2학년 2학기인데 이런 고2 학생도 가능한가요? 네, 그럼요. 아마 이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활용도가 높을 시기가 이제 지금은 이제 곧이어 이제 기말고사 네.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겨울 방학 들어가고 내년 1월, 2월 달에 보통 학교 생활 기록부가 이제 마감이 되니까 네. 그때 저도 역시 이제 전국의 뭐 고등학교든 학원에 가서 학생들 대상으로 워크숍을 합니다. 네, 네. 이 프로그램을 직접 아이들이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오고 본인의 학생부를 직접 입력을 손으로 한번 해봐야 본인의 현재 학생부 상태가 어떠한지를 진단을 해야지만이 학생부 마감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학기 때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가 계획이 서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지금까지 과거의 것들을 점검하고 미래에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가 동시에 나온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진행했던 학생들은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자소서를 쓸 때 네. 부담감이 덜 할 수 있다는 거고 학생부 자체가 구조화가 이미 됐기 때문에 네, 네. 자소서에 쓸 수 있는 것들을 빨리 뽑아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 않은 대부분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학교에서도 상담받지만 이제 컨설팅을 많이 받다 보니 예, 예. 비용도 부담이고 예. 본인이 그때 처음 알게 되는 거예요. 학생부 상태를. 예. 그때 많이 후회를 하게 되고 그때는 이미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드린 책자도 학교생활 기록부 백문백답을 드린 이유가 이따가 저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겠지만 학생부가 제대로 구조화가 된 학생들은 자기소개서가 크게 충실하게 나오지 않아도 일단 1단계 통과하는데 네. 훨씬 더 큰 장점이 있지 학생부 자체가 상당히 좀 일관성이 없구나 뭔가 본인의 활동이 누락되어 있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가 아무리 소명을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크게 어필을 하지 못하는 게 예년부터 입학사정관들의 주류 의견이기 때문에 네. 학생부가 학교에서 이제 기록하는 것들을 본인이 관찰을 하고 학교 담임선생님께서 어떤 부분을 확인한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종이 자기 관리가 굉장히 충실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이제 고3 학부모가 돼서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알려주신 대로 이 사이트를 진작 알았다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고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예. 그러면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요. 내가 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먼저 정해놓고 가입해야 되나요? 아닌 거죠? 그거는 이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점에 따라서 저는 다를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투모로우아이제스 프로그램은 이제 대입이니까 네. 고등학생들 대상이고 아직 네. 중등용은 아직 개발은 되진 않았어요. 네. 계획 중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중3 예. 그러니까 예비 고1 학생들이 사실은 제 개인적인 계획이 오늘로서 수능이 16일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수능 당일날 예비 고1 학생들은 두 가지를 합니다. 집에서 늦잠 자거나 네. 맞아요. 학원 간다고 했는데 네. 농구장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PC방 가거나. 예. 그래서 그 당일날 투모로우아이즈 워크숍을 예비 고1 학생 대상으로 제가 워크숍을 해요. 네. 그럼 요즘은 좀 학부모님과 학생들 좀 빠른 친구들이 내가 입학할 고등학교를 미리 학교 알림에 검색을 하고 네. 내년 3월 달에 입학했을 때 진로 희망사항 200자를 보통 고등학교에서 확인을 해요. 써오라고 네. 해요. 네. 미리 한번 확인해 보고 진로가 좀 빨리 탐색된 친구들은 내가 입학할 고등학교에 어떤 동아리를 어떻게 할지를 미리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이걸 미리 3시간 정도 워크숍을 미리 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학년마다 부합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뭐 서울대가 목표일 수도 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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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서울대가 꿈은 이제 커야죠. 나중에 인서울일지 예.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그 대학교 선배들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고 어떤 동아리나 네. 어떤 합격한 내용들이 있는지가 다 올라가 있고요. 엔서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엔서맘. 거기에 네. 제가 3년 동안 합격 수기를 한 달에 2번씩 냈었거든요. 네. 그 3년치 합격 수기 지금 다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내가 희망하는 대학교의 선배들이 교과 비교과 어떤 책을 읽었는지를 또 간접적으로 평가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고등학교 입학해서 현실적인 대학교 목표가 조정은 되겠지만 본인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점에 있어서 본인이 목표라는 그 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부 종합생 선배들의 현실적으로 준비했다는 것들을 좀 빨리 알 수 있다는 네. 게 저는 그게 현실적인 눈높이를 빨리 찾는다는 건 전 누구보다도 훨씬 더 입시에서
남들보다 더 빨리 길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소장님이 알려주신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하든 안 하든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걸 알려주셨어요. 내 진로에 대해서 먼저 네. 알고 시작하면 좋다라는. 예, 그러면 정말 저희가 이제 본 방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좋은 정보를 네. 우선 알차게 하나 시작했고요. 예. 처음부터 예. 떨리는데 예, 지금 이제 2018 학년도 예, 기준으로 주요 대학 학종 선발 현황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저도 수시 원서를 저희 아이도 6개를 지원했습니다. 수시 원서를 쓰면서 정말 밤도 새우고 각 대학의 입학처마다 수시로 들락달락 했는데 이제 슬슬 수시 발표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그 지원했던 대학에 폭탄을 던지고 싶은 마음도 들고 예, 정말 오락가락하는 마음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이 대학을 선발했을까? 그리고 어떤 학부모든지 사실 뭐 인서울은 기본이고 우선은 10개의 대학을 기준 목표로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예. 그리고 모든 학부모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는 거고, 근데 여기 선발 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안전 합격선입니다 했는데 안 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안전 합격선이 아니다 했는데 1차에서 발표가 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예, 우리 소장님의 고견한 의견 예,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청취자분들 어머님들이나 또 아버님도 들으시겠지만 자녀분들의 연령층이 또 다양할 수 있다는 네, 걸 네. 제가 감안을 해서요. 네, 큰 그림을 먼저 그려드리고 네, 대입이라는 큰 그림 안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가 세부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이제 그 초등학교, 중학교 어머님들께서는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 학생이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일단 대학교를 간다는 이제 목표를 일단 설정하게 되죠. 그다음에 대입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수시와 정시가 네.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우리가 수시 전형으로만 알고 있겠지만 사실은 정시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는 대학교도 일단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은 많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건 이제 빼도록 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제가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쉽게 예를 드는 게 이런 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A라는 대학교에 이제 우리 아이가 가고 싶어 하는데 인문계 학생인데 이제 경영학과를 입학을 했어요. 그럼 이제 3월 달에 주로 저희가 이제 예전에 대학교 시절 떠올려 보면 강촌이나 대성리로 이제 MT를 갑니다. 맞아요. 네. 예. MT를 가면 기억나요. 이제 소주나 막걸리를 한 잔씩 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학생들이 5명이 앉아 있는데 넌 뭘로 들어왔지? 그러니까 나 내신이 1.2야. 그럼 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구나. 지금 내신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비교과, 뭐 동아리나 창제, 독서가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학교 내신만 열심히 네. 해서 수능 최저만 낮은 것만 통과를 해서 맞춘 학생. 네, 그 친구가 그 대학교를 붙어서 해피한 이유는 수능으로 가지 못한 학교인데 내신을 강점으로 해서 일반고를 갖는 전형적인 경우가 되겠죠. 두 번째 학생 얘기합니다. 나는 내신이 2.5야. 근데 난 내신은 방금 이 친구보다 내신은 낮지만 학생부가 30장이야. 비교과 활동을 많이 했어. 그리고 나는 일반고야. 그럼 그 친구의 경우는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테마인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수능 최저가 없이 교과도 일정한 지원 가능한 수준에 돼야 되고 비교과와 전공과 적합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뽑혔구나. 근데 그 옆에 있는 세 번째 학생은 내신이 또 3.5예요. 근데 그 친구도 학생부 종합전형이래요. 너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친구는 학교가 과학 중점 학교인 거예요. 대신에 나는 네. 교과 성적은 일반고 학생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는 말보다는 조금은 그쵸. 이제 거리가 있지만 이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이제 뭐 탐구 보고서나 소논문이나 토론 대회를 왕성하게 해서 지원 가능한 평가 요소에 충분히 부합을 했고 우리 학교에서 충분히 지원 가능한 내신이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학생은 내신이 4점대가 벗어난 거예요. 근데 대학교를 입학해서 앉아있는 넌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논술 원장님이신데 논술로 학생부 들어갔구나. 교과 안 된대. 종합하지 말래. 그래서 논술만 하래. 근데 논술 지원자 친구들은 학생부 내신의 영향력이 가장 적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논술은 이제 수능 최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대신에 논술을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이제 논술 제시문을 해서 입학한 학생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5번째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저랑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넌 어떻게 들어왔었는데 딱 보니까 내 고등학교 때 학교 선배님이야. 내 동아리 1학년 때 동아리 2학년 선배님이야. 네. 선배님 어떻게 된 거죠?
나 강남 메가스타디에서 재수했어. 아, 수능으로 들어온 거야. 이렇게 설명드리면 초등학교, 중학교 어머님들이 쉽게 이해하세요. 예. 저희가 대학교를 갈 때는 서열이 있어서 수능 하나만 보고서 1등, 2등 수석과 차석이 있지만 지금은 어떤 전형이든지 간에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을 뽑아서 선택을 한 다음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오늘 저희 그 얘기 나누는 부분을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 현황을 지금 여쭤보셨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무리 많이 뽑는다고 해도 결국 우리 아이한테 특정 대학교를 가는데 유리한 전형이 학생부 종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최상위권 대학교 목표가 높을수록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요구하는 전형 안에 평가 요소가 더 많은 걸 요구를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 표현은 그렇지만 조금 이제 중위권 이제 대학교들은 그냥 학생부 자소서만을 요구하는데 예. 조금 더 높아지면 학생부 자소서에다가 면접까지 요구를 하고 더 높은 대학교는 학생부 자소서 교사 추천서 2단계 면접 마지막 수능 최저까지 이 5가지를 다 요구합니다. 다 요구하는 이유는 최상위권 대학교일수록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겠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한다라는 전략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 어느 대학교인데 그 대학교에서 어떤 평가 요소까지를 우리 아이가 과연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네. 그를 파악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지. 어떤 설명의 장에서 어떤 내용이 우리 아이한테 해당될 것이다. 그럴 가능성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이를 객관적으로 좀 보시라는 거. 그 말씀 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특히 작년 대비해서요. 올해 학종 선발 대학들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최근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상위권 대학교들, 특히 네. 최상위권 대학교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을 뭐 대폭 확대했다. 네. 이거는 사실 이제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고등학교 고교 생활의 충실성을 바탕으로 한 학생부 위주 전형이다 보니까 네. 아무도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걸 좀 약간 이 동전의 양면을 좀 얘기하자면 대학교 네. 입장에서는 이 전형을 많이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부 교과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를 한 가지 기준으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석차 등급으로. 예. 네, 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1등급 학생이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방에 있는 1등급 학생과 등급은 1등급이지만 같은 학업 성취도로 하고 저희가 대학교 입학처라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러 다양한 교육 환경 안에서 학생들이 그 교육 환경 안에서 해낸 역량 안에서 학생들을 뽑을 수 있다 보니까 학업 성취도를 대학교가 바라보는 그 고등학교의 평가 범위 안에서 뽑을 수 있다 보니까 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교들이 좀 상당히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위권 대학교들이 이제 많이 뽑는데 전국적으로 전국의 4년제 대학교 기준으로 하면 26% 정도밖에 안 되지만 상위권 대학교로 갈수록 훨씬 많이 뽑고 뭐 어머님들이 뭐 가장 선호하시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시 100%를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많이 뽑고 이따가 제가 하게 될 뭐 고려대학교는 네. 논술을 작년에 1,040명을 폐지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면 원래는 거의 지원이 어려울 정도의 대학교가 되었기 때문에 고대는 올해는 또 학교장 추천도 좀 많이 늘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네. 학교장 추천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안에 또 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요즘 뭐 초, 중 어머님들도 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아이의 진로나 뭐 학업까지도 고민을 해서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그 선발 방식이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요. 특히 이제 수시의 다른 전형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너무 또 복잡하게 들어가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마 어머님들이 이제 고등학교 선택하는 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반고, 특목고 뭐 이렇게 뭐 나눠진다면 우리 아이가 선택하는 그 고등학교가 어머님들 흔히 이제 얘기하시는 어느 대학교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네. 많이 갔더라. 이제 네. 그런 이제 얘기들을 이제 거의 듣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선택하는 방법은
흔히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많이 하는 똑같은 동일 대학교 안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여러 개가 있다면 선택하는 게 정해져 있고요. 특목고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 안에서도 특목고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전형들이 따로 또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두신 어머니께서 판단을 하시긴 힘드시겠지만 이제 요즘은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하면 설명회를 또 워낙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서 많이 아시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지원 자격입니다. 아이가 아무리 유능해도 지원 자격이 안 되면 지원을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렇죠. 그게 예.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지원 자격이란 말은 지원 자격 안에 이제 졸업 연도가 설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대부분 어머님들은 아마 고등학교를 재학 중일 수도 있지만 뭐 자녀분이 재수나 삼수생일 수도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졸업 연도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특정 고등학교 지원을 제한을 두는 경우나 또는 아주 뭐 세부적인 경우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데 국내외가 아니라 국내고 출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좀 따져봐야 될 필요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인데 단계별 전형이 있고 일괄 합산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단계별 전형은 1단계를 통과해야 일단 2단계를 갈 수 있는 거겠죠. 네. 주로 1단계에서는 이제 서류를 보고 2단계에서는 주로 이제 1단계 점수를 가지고 와서 면접을 보는 방식이 있다면 이런 전형은 일단 1단계가 2배수에서 뭐 길게는 5배수까지 뽑기 때문에 네. 그 배수에 일단 우리 아이가 통과를 해야지만 2단계 면접이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 통과가 가능하냐 그게 초점이 되고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친구들은 이제 일괄 합산은 뭐냐면 보통 면접이 없을 수도 있고 면접이 포함될 수도 있는데 쓰는 순간 면접까지 다 보게 만들거나 면접 없이 그냥 서류백으로 그래서 아이의 특장점이나 준비된 역량에 따라서 단계별 전형이 유리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일괄 합산이 유리할 수도 있고요. 요게 이제 보통 제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기준으로는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이 보통 이제 1단계 통과하고 지금 막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막 쏟아지는데요. 그리고 이제 면접 준비를 하는데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면접이 어떤 형식의 면접이냐. 이건 아마 지난번 추민규 대표님께서 네. 설명을 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고 여기서 또 어머님들이 중요한 거는 면접이 수능 전에 보느냐 수능 이후에 보느냐가 아주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판단할 때 네.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고 저도 답변 드리기가 참 난감한 부분이 네. 우리 아이가 내신이 2.5등급인데 어느 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느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생부 교과는 설명이 가능하죠. 네. 네. 왜냐하면 내신만 보니까. 예. 예. 그리고 소위 말 입시 결과가 다 나와 있으니. 예.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2.5등급이 어딜 가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철학관 오픈하고 작두를 타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운빨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운빨이라기보다는 어떤 해는 2.5등급이 될 수도 있고 그쪽 예. 할 수도 있고 어떤 해는 이제 2.5등급을 좀 벗어났지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학교에서 2.5가 아니라 2.7이 2.5보다 될 수도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종합이라는 명칭 안에 음. 교과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비교과나 종합적으로 다 보다 보니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내신 컷이라는 게 뭐 존재할 수 있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몇 점대가 간다라기보다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설명은 우리 아이가 소속된 고등학교에서 전년도에 그 대학교를 지원 가능했던 1단계 뭐 3배수나 5배수를 통과했던 그 범위 레인지 안에 일단 들게 되면 일단 최대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쓰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학종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기준의 하나는 학종보다 학생이 수능에 대한 강점이 얼만큼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네. 전 이게 마지막 결정타입니다. 다시 예. 말씀드리면 학종을 준비했더라도 학종을 준비를 안 하고 수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 수능이 너무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럼 그건 틀린 전략이 아니라고 봐요. 네. 네. 근데 어떤 아이들이 있다? 수능도 하면서 학종도 다 해낸 아이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확률 싸움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테마가 학종이지만 학생부 종합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교과, 논술, 수능이라는 평가 요소를 봤을 때 아이가 공정하게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를 보시는 게 학종을 더 객관적으로 보는 거지. 옆집에서 학종을 쓰니까 우리도 써야 된다. 이건 이제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쉽게 알려주시지만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학교들마다 제출 서류가 너무 달라요. 근데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보통 이제 서류를 평가할 때 100이라고 하면 서류마다 수시 서류에 뭐 평가 배점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이번 이제 그 몇몇의 학교들이 수시 1차 발표가 나고 있잖아요. 이때 입학사정관제 주관적인 면접이냐 이게 도대체 배점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아마 그 2008년도 당시에 학생부 종합전형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입학사정관이라는 게 처음 돌아올 당시에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한국 정서에서 입학사정관 지금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는 아마 그거인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사회자 또 많은 분들 계시는데 청취자분들도 그렇겠지만 저희는 보통 전교 1등, 2등, 3등 학교 서열대로 네, 대학교를 들어가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오히려 전교권 내신이 더 좋은 아이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뒤에 학생들이 붙는 걸 보고서 이게 어떤 방식이냐는 기준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이 예. 부분에 대한 모함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끊임없는 논란이 되는데요. 방금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네, 보통은 이제 현장에서 입시를 하시는 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출하는 서류 중에 3종 세트가 있습니다. 네, 줄여서 이제 학자추라고 하는데 네. 학은 학교 고교 3년 동안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 네. 그 다음에 학생부에 있는 기록을 구체화시키거나 학생부에 약간 좀 희미하게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소명을 하는 자기소개서가 있고요. 네, 현장에 있는 선생님께서 학생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나 뭐 학업 역량, 잠재력을 평가해서 대학교에 제출하는 교사 추천서. 요 세 가지가 3종 세트입니다. 네. 이 3종 세트만 해도 굉장히 이제 부담감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준비하기도 힘들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아까 사회자분께서 얘기하신 대로 3년 동안 이제 성실성을 요구한다는 게 참 네. 쉽지가 않은 건데 게다가 더 많은 요구를 하는 대학교가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학자추 외에도 기타 증빙 서류를 또 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는 그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니에요. 네, 평가 서류는 아니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뭐든지 더 내려고 하는 게 네, 마음이고요. 네, 네. 그렇죠. 그다음 나머지 하나가 그 스쿨 프로파일이라 그래서 학교 소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게 학교에서 어떤 교육 환경이 갖춰졌는데 그 교육 환경 범위 내에서 아이가 얼만큼 본인의 역량을 뽑아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걸 확인한 작업 속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평범하게 바라보는 학생이 우수하다랑 대학교 입학사정관이 바라보는 교육 환경 안에서 아이의 역량을 바라보고 특히 이 학생이 우리 대학교를 입학했을 때 얼만큼 잠재력이 있을지를 뽑아내는 그 관점은 조금 다르다 보니 그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약간 학부모님들이 사실 좀 결과에 대해서 좀 신뢰도나 약간 좀 의문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보통 서류 100이라고 하면 네, 아마 입시를 처음 하신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서류 100 안에 그럼 내신은 안 들어가지 않느냐 얘기하는데요. 네, 서류 100이라고 하면 대부분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가 다 들어가고요. 학생부가 들어간다는 말은 그 안에 교과, 그렇죠. 비교과가 다 들어가는데 이때 어머님들께서 하시니 그러면 소장님 학생부가 33%, 자소서가 33%, 교사 추천서가 33%냐, 1대1대1이냐 라고 예, 하겠지만 궁금해지네요. 예, 실제 그것도 아니고 대학교에서 줄기차게 하는 얘기는 제출하는 서류 간에 일정한 점수 프로포션, 그러니까 특정한 비율은 없다. 네, 하지만 이따가 저희가 또 다룰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를 얘기하자면 학교생활 기록부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작년에 지금 이제 그만두셨지만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이셨던 권원 입학본부장께서 아마 서울대학교 입학처에 수많은 어머님들이 전화를 물어보겠죠. 네, 서울대는 자소서를 어떻게 봅니까? 교사 추천서가 학부에 영향을 줍니까? 서울대가 딱 작년에 방점을 찍은 게 서울대학교가 자기소개서도 평가 자료가 아니라 참고 자료일 뿐이다. 전부 다 학교생활 기록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가 온전하게 갖춰진 학생이 먼저 우선이고 그 다음 자소서와 추천서는 보완의 기능을 한다. 이게 이제 결론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서울대만의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네, 최근에 대부분 입학사정관들이 그래서 학생부, 왜냐하면 학생부는 누가 기록한다?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100% 일단 신뢰를 하고 서류를 보는 거고 자기소개서는 누가 쓰는 거죠?
학생이시다 보니 네. 죄송하지만 일단 100% 의심부터 하고 봅니다. 아, 예. 그래서 유사도 검색을 돌립니다. 예, 맞아요. 예, 일단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3년간 학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 제출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학교 네. 생활이네요. 학교 생활 생활 기록부. 학교 생활 기록부. 네. 네. 이제 한 단계 또 넘어서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다음 질문들인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선발 방식이 간소화됐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대학별로 다르게 제출 서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간소화되어 있는 대학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십시오. 방금 전에 아마 제가 드렸던 설명을 아마 듣게 되면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아니 이 모든 것을 아이가 어떻게 해내라는 거냐. 예, 학교 정말- 내신도 챙기기 힘든데 그렇죠. 비교과에다가 서류까지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도 좀 간소화하라라는 측면에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특정 대학교를 언급하자면 이제 한양대학교가 소위 네. 말하는 이제 착한 대학교라고 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선호도가 지금 높지요. 네. 인기 있는 대학이죠. 그러니까 한양대학교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를 시켰습니다. 네. 예, 이게 벌써 4년이 됐는데요. 한양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출하는 서류가 보통 대부분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안 하고요. 네. 교사 추천서가 없고요. 네. 게다가 특이한 점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학생부 교과를 미반영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강에. 대신에 이 반영 미반. 정말 네, 그럴까요? 네, 그 부분에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네. 귀가 번뜩 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잘못 오해를 해서 그럼 내신은 중요치 않느냐. 그렇지만 수시 요강에는 학생이 이수한 교과별 이수 단위는 확인한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수치로 나오는 교과 등급은 안 보지만 그 밑에 선생님이 평가하신 글을 보면 간접적으로 이 학생의 사실은 수치상의 등급이 저는 충분히 가늠이 하지 감지가 않을까 네, 된다. 그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역시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네. 인지했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네, 그럼 결국 한양대학교는 유일하게 제출한 서류가 학교생활기록부. 네. 자,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게 그러면 한양대 한번 질러볼까? 네, 많은 어머니께서 그런데 한양대학교에 이제 국중대 그 책임 입학사정관이 계시는데요.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학생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학생의 뛰어난 역량과 재능과 활동에 대한 히스토리를 학생부에 기록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네. 학생의 그 학교 생활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한양대를 보내고자 하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의 현장에서의 관찰과 기록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양대는 학생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 많은 대회나 동아리라든지 학생이 할 수 있는 활동의 터전이 없고 학생부에 기록이 안 된다면 아마 지원을 하기 힘든 대학교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네. 역으로 해석하면요, 소장님. 한양대로 오려면 학교와 학생, 니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우리 학교 와야지 돼. 이런 개념이 되네요. 네. 그럼 담임 선생님도 정말 잘 만나야 되네요. 어떤 그렇죠. 선생님들 특히 뭐 세특 같은 경우 내가 열심히 해도 한 줄 써주는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그럼 이 세특도 굉장히 중요한데 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기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되겠네요. 일단은 뭐 비단 그 한양대뿐만 아니라 특히 네. 한양대가 그렇겠지만 네. 제 개인적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은 제가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성격이 좀 바뀌어야 된다. 성향이 네. 학교 생활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선생님이 부르시지 않더라도 내가 교무실을 참- 자주 가야 네. 된다. 수업 끝나고 끝까지 남아서 불을 끄고 나와야 된다. 네. 선생님이 코너를 돌고 오면 휴지를 저도 주문을 해야 된다. 내야 된다. 네, 오늘 이제 네. 농담삼아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이 뼈가 있는 네, 말씀 같습니다.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대학 가기가 힘든지 정말 그 대학교의 유명한 그 메이저급에 있는 대학의 과 잠바를 입고 다니는 네. 학생들만 봐도 요즘 참 새롭게 느껴집니다. 요즘 거리를 가다 보면 사실 저희 집이 한양대학교에서 되게 가깝거든요. 근데 이 한양 그 학교 잠바를 입고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어떻게 저기 들어갔지? 이런 생각 먼저 하게 됩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학종 선발이 이제 대폭 증가하면서요. 예측이 곤란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고려대학교가 이제 논술 전형을 폐지하고 학종 선발 위주로 이제 변경했는데 여기에 따른 설명도 좀 부탁드려요. 제가 이번에 이제 고3 엄마가 돼서 느꼈는데 고대가 학교장 추천이 좀 많이 늘어서 예. 반가웠지만 학교장 추천을 받는다는 거는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이라서 여기에 관련돼서 좀 알려주십시오. 고려대학교가 물론 이제 기존의 많은 대학교들이 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인원수를 매년마다 증가시켰는데 네. 고려대학교가 작년 10월 28일 날 논술 전형을 최대 규모로 뽑는 대학교 중에 하나인데 인원수가 1000명 단위입니다. 1040명을 폐지를 하고 네. 그 전체 인원수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게 되는 순간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고려대학교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데 어떤 유불리가 있을까? 그리고 또 한편 논술로 가려고 했던 학생들은 또 사실 또 한편 아쉬운 점도 그렇죠. 예, 동시에 예, 있을 수도 시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없어졌으니까. 그 특히 원래 고려대학교가 처음으로 1000명이나 되는 인원수를 줄이고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뽑게 되는데요. 그 전형 명칭이 이제 고교 추천 1, 고교 추천 2 일반 전형인데 사실 고려대학교 입장에서 참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긴 해요. 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고려대학교 이번에 그 2018학년도의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은 고려대학교와 고대보다 먼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선발했었던 성균관대학교가 그 글로벌 전형이랑 이제 성균 인재 전형이라는 학종이 있고요. 서강대학교가 이제 일반형과 자기 주도형이 있는데 서강대학교 성균관대는 복수 지원이 가능해요. 같은 학종임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고려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 3개가 복수 지원이 안 돼요. 대신에 특징은 한 개 전형을 쓰더라도 1단계 배수가 높아요. 다른 대학교는 1단계가 2배수인데 고려대학교는 4배수, 일반 전형이 이제 5배수까지 굉장히 많은 인원수를 이제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 선택을 현명하게 잘 하면 1단계 뽑는 배수가 많다 보니까 진짜 막 고대만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여러 장을 쓰고 싶어 했지만 원래는 한 개 전형밖에 못 쓰지만 전형 선택과 학과 선택을 잘하면 1단계 배수가 훨씬 많다 보니 그게 유리함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원래 바라보는 이제 고려대학교는 학부모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네. 이런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3개 모든 전형의 이제 공통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물론 고교 추천 1은 일단 교과 성적이 좋아야 되고요. 예. 고교 추천 2는 교과 성적은 최상위는 아니지만 학교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도 1단계가 서류 100이니까 교과 성적이 낮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누군가는 또 교과 성적도 좋고 비교과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혀 예측을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전형을 쓰는 학생들이 누가 대부분인가 하면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 추천을 받지 못한 학생도 쓰겠지만 제가 근무하는 학원이 강남 메가스타일인데요. 네. 네. 저희 재수생들 중에 작년에 고대를 썼던 1점대 초반 아이들이 재수를 하죠. 네, 걔들이 그렇죠. 다 쓴다는 아무래도 거예요. 잘하는 친구들이 네. 재수하게 되겠죠. 작년에 융합형을 썼던데 면접에서 떨어진 애들이 다 쓰게 됩니다. 이렇게 다 물려있다는 거고요. 예.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특정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그 전형의 특장점을 갖고 있는 아이들로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도 들겠지만 실제로는 좀 많이 분산되는 게 있어서 예측이 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것보다는 가장 어려운 점 뭐냐면 이 3개 전형이 다 면접이 있습니다. 근데 면접의 공통점이 다 뭐냐면 심층 면접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3개 전형에 다 공통점이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수능 최저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네. 특히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 인문계가 4개 영역의 합 6인데 요거 아마 이해를 좀 어려워하시는 청취자분들 4개 합 6이란 말은 수능에서 4개 영역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사탐이나 과탐이 있는데 네. 4개 영역에서 합 6이니까 하나가 1등급, 하나가 2등급,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완화시키는 게 일반적인데 고대는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최저도 아주 높여놨다. 그럼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고대를 학생부 종합전형 어느 전형을 쓰든지 간에 고려대학교에서 뭘 요구한다? 너 교과 잘해? 너 비교과 잘해? 너 우리가 말 시키면 말길도 알아듣고 말도 잘해? 면접도 잘해? 그건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너 수능도 잘해? 이거를 다 요구한다는 거예요. 네. 수능 자례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종합전형 안에 평가 요소가 많이 분포돼 있다 보니까
아이가 이거를 다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참 어려운 점이 있어서 원래 저도 그렇지만 아마 고교 현장에서도 진학 부장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에서 진짜 어떤 아이를 고교 추천 1을 주고 네. 2를 줄지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네.